당신 지금 몇 살입니까? 40? 50? 아니면 이미 환갑을 넘겼습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살아있다는 게 설렜습니까? 아니면 그냥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했습니까? 많은 분들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도 중년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쳐 줬습니까? 아니요. 부모님이 알려줬습니까? 그분들도 몰랐습니다. 사회가 이야기해 줬습니까? 전혀요. 사회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할 나이네요. 하지만 오늘 저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중년은 끝이 아닙니다. 중년은 진짜 삶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데는 거창한 돈도 화려한 스펙도 필요 없습니다. 단 6가지 관점의 전환이면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그 6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마지막 6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관점, 성공의 기준을 다시 쓰십시오. 여러분, 솔직하게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이 달려온 성공이라는 것, 그게 진짜 여러분의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온 건 아닙니까?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집, 자식을 좋은 학교에 보내는 것,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는 것.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기준을 주입받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학교로부터, 사회로부터.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른 채 남들이 원하는 것을 내 것인 양 달려온 겁니다. 그런데 중년이 되면 어느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옵니다. 다 가졌는데 왜 허전하지? 열심히 살았는데 왜 뭔가 빠진 것 같지? 그 빈자리의 정체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나만의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철학자 우치다 타츠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의 시선으로 설계된 인생은 남이 봐줄 때만 의미 있다. 정확한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성공의 기준을 다시 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박수가 아니라 잠들기 전 내가 나에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가.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타인의 기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가볍게 내려놓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결연하게. 오늘 밤 딱 한 가지만 적어 보십시오. 남의 시선과 무관하게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 딱 하나만. 그게 첫 번째 관점의 전환입니다. 두 번째 관점.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투자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걸 시작해요.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이 말의 의미를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남은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겠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50세에 뭔가를 시작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평균 수명 기준으로 최소 30년입니다. 30년이요. 30년 전이 언제입니까? 1990년대 중반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인터넷이 없던 시절입니다. 30년은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성인 학습자 연구인데요. 60대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렸고 삶의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나이가 장벽이 아닙니다. 나이를 장벽으로 인식하는 생각이 장벽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는 곧 남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TV 앞에서 보내는 2시간과 책 한 권을 읽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2시간. 10년이 지나면
그 차이가 얼마나 벌어질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시간을 소비하지 마십시오. 투자하십시오. 작은 것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하루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언어, 악기, 그림, 글쓰기, 요리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는 감각입니다. 그 감각이 삶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세 번째 관점,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단 방법이 있습니다. 중년 이후 관계에 대한 에너지가 달린다는 걸 많은 분들이 느낍니다. 젊을 때는 인맥이 넓을수록 좋다고 배웠습니다. 명함을 많이 가질수록,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성공에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중년이 되면 이걸 알게 됩니다. 넓은 관계가 아니라 깊은 관계가 삶을 지탱한다는 것을. 심리학자 로버트 발데스타인이 수십 년간 추적 연구한 성인 발달 연구가 있습니다. 하버드에서 진행된 이 연구에서 나온 결론은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노년의 행복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는 관계의 질이다.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관계를 솔직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만나고 나면 에너지가 생기는 사람이 있고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힘이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를 늘리고 후자를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정리라는 말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건 누군가를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할지 선택하라는 겁니다. 모든 관계에 똑같이 에너지를 쏟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나를 알고 나를 지지하고 나와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과의 시간을 늘리십시오. 그게 세 번째 관점입니다. 네 번째 관점, 몸을 자산으로 대하십시오. 여기서 잠깐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몸이 편안합니까? 무릎은 어떻습니까? 허리는? 잠은 잘 자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그럭저럭요 하거나 좀 안 좋아요라고 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몸에 신경을 덜 씁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젊을 때 몸을 소모품처럼 써왔기 때문입니다. 무리하면 된다. 자면 회복된다. 좀 아파도 괜찮다. 그렇게 30, 40년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중년 이후의 몸은 다릅니다. 청구서가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몸은 소모품이 아닙니다. 몸은 자산입니다. 자산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잘 유지하고 꾸준히 관리하고 필요하면 투자합니다. 운동을 힘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지키기 위한 투자로 바라보는 순간 태도가 달라집니다.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일주일에 150분의 중강도 신체 활동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당뇨, 일부 암의 위험이 현저히 줄어들고 정신건강 지표가 크게 향상됩니다. 150분, 하루 21분입니다. 거창한 헬스장이 필요 없습니다. 매일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잠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을 줄여가며 무언가를 하는 게 미덕인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면 과학은 분명히 말합니다. 수면 부족은 인지 기능 저하, 면역 약화, 감정 조절 이상과 직결됩니다. 잘 자는 것, 그게 가장 먼저 해야 할 투자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생각이 맑아집니다. 생각이 맑아야 좋은 선택을 합니다. 좋은 선택이 쌓여야 좋은 삶이 됩니다. 모든 것의 기반은 몸입니다. 다섯 번째 관점, 기여하는 삶으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받는 삶에 익숙했습니다.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연봉, 더 큰 인정. 이것들은 모두 외부에서 무언가를 얻어오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중년 이후에 이 방향만 바라보고 있으면 삶이 점점 작아집니다.
은퇴하면 직함이 사라집니다. 연봉이 사라집니다. 팀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흔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게 바로 방향 전환입니다. 얼마나 더 가져올 수 있는가에서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가로. 기여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봉사활동이나 사회운동을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 지혜, 기술 그것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것.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옆집 젊은 친구에게 요리를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조카에게 직업 경험을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지역 모임에서 자신이 잘하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중년기의 핵심 발달 과제를 생성감지 ENERATIVITY라고 불렀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무언가를 남기고자 하는 욕구 이것이 충족될 때 사람은 가장 충만한 삶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남기는 삶, 전달하는 삶, 기여하는 삶. 이 방향으로 조금만 고개를 돌려보십시오. 삶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관점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앞에 5가지를 모두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관점입니다. 6번째 관점. 지금 이 순간을 삶의 중심으로 가져오십시오. 우리는 항상 2가지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 후회, 아쉬움, 상처, 실수. 하나는 미래, 걱정, 불안, 두려움. 그런데 실제로 삶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합니다. 과거는 기억이고 미래는 상상입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진짜 순간을 얼마나 살고 있습니까? 밥을 먹으면서 스마트폰을 봅니다. 산책을 하면서 걱정을 합니다.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다른 생각을 합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언제나 과거나 미래를 떠돌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손실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커피 한 잔의 온기, 지금 이 바람의 감촉,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 이것들이 삶입니다. 이것들이 모여서 인생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마음챙김이라고 합니다. 서양 심리학에서는 마인드풀리스라고 합니다. 철학에서는 현존이라고 합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어라. 이것이 왜 중년 이후에 더 중요한가 하면 중년이 되면 비로소 시간이 유한하다는 걸 몸으로 느끼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낭비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 압니다. 아, 시간은 유한하구나. 그리고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갔구나. 그 자각이 불안을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기회이기도 합니다. 남은 시간을 진짜로 살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중심에 두는 삶. 그게 가능해지면 앞서 말한 5가지가 저절로 따라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있어야 진짜 나의 기준이 보입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있어야 시간을 어떻게 쓸지 보입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있어야 관계가 깊어집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있어야 몸의 신호가 들립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있어야 기여할 힘이 생깁니다. 오늘 6가지 관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성공의 기준을 다시 쓰십시오.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나 자신의 기준으로. 둘째,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투자하십시오. 하루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을 중심에 두십시오. 넷째, 몸을 자산으로 대하십시오. 잘 자고 꾸준히 움직이십시오. 다섯째, 기여하는 삶으로 방향을 트십시오.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 삶이 빛납니다. 여섯째, 지금 이 순간을 삶의 중심으로 가져오십시오. 모든 것의 시작은 지금 여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중년은 추락이 아닙니다. 사회는 자꾸 중년을 쇠퇴의 시작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건 틀렸습니다. 중년은 오히려 가장 많이 알고, 가장 많이 겪고, 가장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젊음은 에너지가 있지만 지혜가 없습니다. 노년은 지혜가 있지만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중년은 그 두 가지가 공존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남은 삶 전체의 색깔을 결정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딱 한 가지만 해 주십시오. 오늘 밤 이 6가지 중 하나만 골라 내일 어떻게 적용할지 딱 한 문장으로 적어 보십시오. 한 문장이면 됩니다. 행동은 작을수록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결국 삶을 바꿉니다. 감사합니다.